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게 진짜 참 말이 많고 끝이 잘 안 나고 재판을 한번 끌어보려고 말이 참 많고 많은 것이었는데,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에 관련한 그런 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이화영의 재판 유명하지요. 처음에 이화영 부인이 한번 이 재판을 연기시켰고, 저쪽에 무마시켰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또 김영태 씨가 또 이거를 한번 그 연장을 시켰는데, 이게 드디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쌍방울 측에 직접 이 대북 송금을 요청했고, 이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의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화영도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딜레이시키는 이재명 측의 조직적인 사법방해라 하면서 검찰이 지적할 정도로 그 재판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도 사실은 은근히 이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거를 크게 문제 삼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직연시키려고 하느냐,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증언을 듣겠다고 재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성태가 이 재판장에서 검찰의 신문에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재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시원하게 다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밝혔느냐 하면은 2019년도의 일입니다.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의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화영을 비롯해 가지고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도 참석했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참석했겠어요? 이 자신이 대북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간부들이 이화영을 비롯해 가지고 모두 참석을 했다.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와 전화를 연결해 줘서 전화 통화를 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 대가로 쌍방울에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해줬다.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이화영이 요청을 한 것이고, 이재명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북한에 돈을 보내줄 때 모두 당시에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측과 모친상 등으로 조문을 서로 오고 갈 때 이재명 측의 비서실장이나 모두 이런 인사를 했다. 자신이 북한에 이렇게 800만 달러를 보내는 것, 이 부분을 이재명이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측근들의 인사가 있었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재명이 혹시 이 쌍방울 대북 사업 대북 송금을 모를 수 있었느냐는 하는 그런 것을 김성태에게 물을까? 김성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쌍방울 회장인데 자신의 회사를 모른다는 일과 같다. 그 정도로 이재명이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사업, 대북 송금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이재명과 경기도의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재명 측근들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나 경기도의 전 정책수석
이런 사람들을 쌍방으로 사회 이사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했을 적에 1억 5천만 원을 짜글짜글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또 이재명이 지난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수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지원을 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는 300만 달러를 대납해 줬는데, 이런 자신에게 어떻게 노상강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예의도 없냐? 이재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성태가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법정에서 모두 진술한 셈입니다. 이재명의 관계가 모두 드러난 셈이지요. 이화영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이재명 쪽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검찰 쪽에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화영의 양다리가 이제 찢어지면은 완전히 참 천길랑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조직적으로 이재명 측근과 함께 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재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부인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은 이화영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오늘 입건을 했어요. 입건을 하니까 이 피의자 신분이 된 거예요. 정식으로 이 대북 송금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대표를 정식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화영의 재판과 관계없이 이재명을 입건하고 이재명을 소환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마침 이화영 재판이 재판부가 강행을 하면서 재개를 했고 김성태가 법정에서 모두 진술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기자들을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입건을 했다. 이제 참고인으로 해서 참고인 신분에서 그동안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건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황당하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이재명이 또 검찰에 대해서 황당하다, 그건 소설이다. 이 민주당에는 웬 소설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추미애도 소설을 쓴다 그러지만은 이재명도 또 소설을 쓴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김성태가 대북 송금과 이재명의 관계를 모두 진술했는 거예요.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을 소환할 날짜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빠르면은 이달 안에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비리에 관련해서 5차 소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5차 소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 비리와 백현동 비리를 한때 묶어가지고 이 두 개를 한데 묶어가지고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다음 달 말이 추석 연휴가 들어오는데 이 추석 연휴 전에는 이재명이 구속되는 이런 광경이 뉴스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정말 구속되느냐? 이것도 그래요. 검찰도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데 또 되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말 가봐야 알지. 아직 진짜 모르겠어.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뭐 구속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재명이 김성태가 이렇게 모두 진술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김성태, 난 너만 믿는다 이러는데, 김성태는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말 다 해버렸습니다. 이화영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말을, 이화영이는 이 자신을만 믿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짐작이 가요. 이화영이 진술을 했는 이 법적 증언을 전번에 말 바꾸는 것들이 채택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증거인멸이나 사법방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다 죄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사법 방해했는 거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이재명의 요청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부탁했고 이재명에게 보고도 했다라고 하는 이 검찰 진술, 이게 법적 증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공작을 하고 이렇게 해요 압박해온 것은, 이렇게 김성태가 어제 재판에서 모두 이걸 진술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진술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 법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어졌다.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 신뢰를 잃어버린 증언이나 증거는 뭐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이재명 구속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말만 거의 확실해 보이지 영장실질심사에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영장실질심사도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한이고, 지금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중앙지검의 영장정담판사 3명이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는 이것도 아직 저는 못 믿겠어요. 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에 2명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판사라고 생각해요. 거기 딱 걸리면은, 또 윤재남 같은 그런 판사 걸리면은 이거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이번에 여기서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정말로 대단하게 나댈 겁니다.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대단하게 나댈 것이고, 이래 되면은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잡아야 할 법이, 잡아야 할 죄가 되는데 잡아였나? 그때 가서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니까. 검찰 정말 단단히 해야 되고, 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실질심사대에서 구속 결정이 나느냐 기각 결정이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구속된 뒤에도 지금 당 대표직을 유지한다, 옥중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홍천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최고 회의를 해야 되나? 그러면 최고위원들 다 죄 하나씩 짊어지고 그 깜빵 안에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최고 회의하면 되네. 그럼 죄인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 다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할 수 있나? 뭐 그 별난 사람들이라고. 이 감옥에서 그러면은 공천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장이나 아니면 자기 머리로 그냥 입으로 공천하면 되니까 공천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는 할 수 없다. 감옥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열 것이나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친명 반명으로 아마 공천을 걸고 목숨을 건 투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친명 쪽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 끈이 떨어졌는데도 어찌로 그 잡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해왔는 지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는 당대표가 구속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 국회의원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헌정사에도 보기 드문 이런 내전 갈등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분당이 되느냐, 당이 깨지느냐, 해체 모여를 하느냐, 이 민주당의 꼬라지가 진짜 이렇게 할 문제예요. 이재명이 인천에 가서 국회의원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이야. 그다가 당대표까지 시킨 거는 더 잘못된 행동이고, 모두가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 원해서 했는 일이니까 원한 사람들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관객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구속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도 이거 정말 빨리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오래가니까, 결국은 오래가니까 이재명이 진짜 죄가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